오랜만에 부모님 댁에 모인 세 남매. 장남 민수는 47세, 대기업 부장으로 맞이라는 자존심으로 살아왔습니다. 차남 준호는 44세, 작은 사업을 하며 현실적 계산으로 세상을 바라봅니다. 그리고 막내딸 서진은 41세, 평범한 주부로 가족을 지키려는 마음 하나로 살아왔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모르는 사이 78세 아버지는 이미 죽음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2024년 11월 어느 추운 저녁 30년간 숨겨온 진실이 폭탄처럼 터지는 밤이 찾아왔습니다. 이 이야기는 단순한 가족 갈등이 아닙니다. 한 가정을 송두리째 뒤흔든 비밀과 배신, 그리고 마지막 순간에 찾은 진정한 가족의 의미에 대한 충격적인 실화입니다. 서울 강남구 한 아파트 단지. 30년 전 신혼 때 장만한 이 집에서 세 자녀를 키워낸 아버지 김병수 씨. 오늘따라 평소와 다른 모습을 보였습니다. 아침부터 시장에 나가 고급 한우와 전복을 사오고 평소 아껴두던 15년 된 양주병을 꺼내 놓았습니다. 오늘이 마지막이구나. 이제 모든 걸 말해야지. 저녁 6시 하나둘 모여든 자녀들. 민수는 회사 일로 바쁜 중에도 아버지 부름에 달려왔고, 준호는 사업 미팅을 취소하고 왔으며, 서진은 두 아이를 남편에게 맡기고 혼자 왔습니다. 아버지, 오늘 무슨 좋은 일 있으세요? 이렇게 푸짐하게 차려주시고. 그냥 오랜만에 너희들 얼굴이 보고 싶어서. 그런데 아버지 안색이 좀 안 좋아 보이는데 혹시 어디 아프신 건 아니죠? 아버지의 손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6개월 전 받은 진단서가 머릿속을 스쳐갔습니다. 말기 췌장암, 앞으로 3에서 길어야 6개월. 하지만 아무도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아버지, 혹시 검진 받으실 때 됐나요? 제가 예약해 드릴게요. 서진아, 아버지가 이제 그런 걱정할 나이는 지났다. 오랜만에 너희들 보니까 아버지가 기분이 좋구나. 식사가 시작되고 1시간 정도 지났을 때 준호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그의 손에는 하얀 봉투 하나가 들려 있었습니다. 아버지 죄송한데 이걸 좀 보셔야 할 것 같아요. 봉투에서 나온 것은 임의경매 예고 통지서였습니다. 접수일자는 3일 후, 채권자는 하나은행, 채권 금액 12억 원. 순간 식탁의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뭐라고, 경매라고. 아버지,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겁니까? 12억이라고요? 아버지, 이 아파트에 이렇게 큰 빚이 있었어요. 그래, 이제 말할 때가 됐구나. 아버지는 거실로 걸어가 오래된 서랍을 열었습니다. 그 안에는 누렇게 바랜 서류들과 사진 몇 장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가장 아래쪽에 있던 하늘색 봉투 하나를 꺼냈습니다. 30년 전 너희 엄마가 죽고 나서 일어난 일이다. 1994년 서진이가 막 중학교에 입학했을 때였습니다. 어머니 박순자 씨가 갑작스런 뇌출혈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홀로 세 아이를 키워야 했던 아버지. 그때 나타난 한 여인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 이름은 김영이란다. 너희 어머니 병원에서 간병사로 일했던 사람이었어. 아버지의 손에서 나온 사진 속에는 30대 중반의 아름다운 여성이
아버지와 함께 웃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여인의 품에 안긴 어린 아이 하나. 설마 아버지께서 재혼을 하신 건가요? 아버지는 재혼은 차마 하지 못했다. 하지만 아버지가 꺼낸 다음 서류는 더욱 충격적이었습니다. 출생신고서 김현우, 아버지 김병수, 어머니 김영희, 그리고 그 옆에 있던 DNA 친자 확인서에는 99.99% 일치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아버지, 그럼 우리한테 이복 동생이 있다는 말씀이세요? 아버지 그럼 30년 동안 우리한테 숨기신 거예요? 얘들아, 정말 미안하구나. 그때 현관문에서 초인종 소리가 들렸습니다. 아버지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마치 이미 예상하고 있었다는 듯이. 아마 너희들 동생일 거다. 내가 오늘 집에 좀 오라고 했거든. 문이 열리자 30대 후반의 남성이 서 있었습니다. 키 178cm 정도, 아버지를 닮은 듯한 인상. 그의 손에는 검은색 서류 가방이 들려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현우입니다. 아버지께서 오늘 형들이랑 누나에게 인사하러 오라고 하셔서. 큰아들인 민수가 먼저 물어본다. 당신이 정말 우리 아버지 아들인 김현우인가요? 네, 죄송합니다. 이런 식으로 만나게 되어서. 어색한 침묵 속에서 현우가 거실에 앉았습니다. 아버지를 제외한 모든 사람의 시선이 김현우 한 사람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30년 만에 밝혀진 가족의 존재, 그것은 모든 것을 바꿀 순간이었습니다. 어머니가 작년에 돌아가셨습니다. 돌아가시기 전에 모든 걸 말씀해 주셨어요. 현우가 꺼낸 첫 번째 서류는 부동산 등기부등본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는 충격적인 내용이 적혀 있었습니다. 이 집의 50% 지분이 김현우 명의로 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잠깐만요. 이게 무슨 뜻이에요? 우리 집의 절반이 당신 이름으로 되어 있다고요? 15년 전 아버지가 사업 실패로 어려움을 겪으실 때 어머니가 그동안 모아둔 돈으로 도와드린 거예요. 15년 전 2009년 금융위기의 여파로 아버지가 운영하던 작은 건설회사가 부도 위기에 처했습니다. 집을 담보로 12억을 대출받았지만 그것만으로는 부족했습니다. 그때 현우 엄마인 영희 씨가 나타났습니다. 현우 엄마가 그때 자기 집을 팔아서 나한테 5억을 건네줘서 겨우 부도를 막았다. 그 덕분에 우리가 이 집을 지킬 수 있었어. 그래서 지분을 넘기신 거군요. 하지만 아버지, 우리한테는 왜 말씀 안 하셨어요? 아버지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30년간 혼자 짊어진 죄책감과 부담감, 그리고 언젠가는 말해야 한다는 압박감까지. 너희들이 상처받을 것 같아서 그랬다. 너희 어머니에 대한 배신이라고 생각할까 봐서. 현우가 두 번째 서류를 꺼냈습니다. 유언장이었습니다. 그의 어머니 김영희 씨가 남긴 마지막 말이었습니다. 현우가 유언장을 읽어 내려갔습니다. 현우야, 너와 병수 아저씨는 잠깐의 실수로 만났지만 너는 내 인생의 가장 큰 선물이었다. 그리고 병수 아저씨의 다른 자녀들도 모두 좋은 아이들일 거야. 언젠가 만나게 되면 미안하다고 전해다오.
방 안이 조용해졌습니다. 분노도 원망도 아닌 복잡한 감정들이 교차했습니다. 그때 현우가 세 번째 서류를 꺼냈습니다. 그런데 사실 제가 온 이유는 지분 때문이 아니에요. 그가 꺼낸 것은 진단서였습니다. 서울대병원 종양내과에서 발급한 진단서에는 췌장암 사기, 의사소견으로는 앞으로 3개월 내외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어머, 현우 씨도 내 어머니와 같은 병이에요. 유전적 요인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순간 아버지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자신도 같은 진단을 받았기 때문이었습니다. 6개월 전에 받은 자신의 진단서가 떠올랐습니다. 견우야, 네가 암에 걸렸다고? 아버지도 같은 병이시죠. 제가 병원에서 들었어요. 충격적인 진실이었습니다. 아버지와 아들이 같은 시기에 같은 병으로 죽음을 앞두고 있었던 것입니다. 운명의 잔혹한 장난이었습니다. 아버지가 췌장암이라고요? 아버지는 고개를 끄덕이며 수긍합니다. 6개월 전에 췌장암 진단을 받았다. 거실에 울음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서진이 가장 먼저 눈물을 흘렸고 곧이어 준호도 고개를 숙였습니다. 민수는 주먹을 꽉 쥔 채 벽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왜 진작 말씀 안 하셨어요? 치료라도 받으셔야죠. 치료는 이미 포기했다. 나이도 나이고 너무 늦었어. 현우가 마지막 서류를 꺼냈습니다. 그것은 재산 포기각서였습니다. 이미 그의 이름으로 작성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지분을 포기하려고 합니다. 대신 한 가지 부탁이 있어요. 무슨 부탁이요? 어머니의 유고를 아버지 옆에 모시고 싶습니다. 30년 동안 떨어져 있었으니까요. 새벽 2시가 넘어서야 긴 대화가 마무리되었습니다. 30년간 숨겨진 진실, 그리고 죽음을 앞둔 부자의 마지막 소원. 세 남매는 각자 다른 반응을 보였습니다. 민수는 여전히 받아들이기 어려워했습니다. 평생 완벽했던 아버지, 그리고 화목했던 가족이라고 믿었던 모든 것이 무너진 기분이었습니다. 준호는 현실적으로 계산하고 있었습니다. 경매 3일 전 12억의 빚, 그리고 새롭게 나타난 이복 형제. 복잡한 상황 속에서 최선의 방법을 찾고 있었습니다. 서진은 가족을 지키고 싶었습니다. 아버지의 남은 시간이 얼마 없다는 사실, 그리고 새롭게 알게 된 동생까지 모든 것을 품고 가고 싶었습니다. 현우 씨 아니, 현우야, 우리가 정말 가족이라면 함께 이 어려움을 헤쳐나가야 하는 거 아닐까? 서진의 말에 현우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30년 동안 그가 그토록 바랐던 말이었습니다. 누나, 정말 저를 가족으로 받아주실 건가요? 큰아들인 민수가 긴 침묵 후에 얘기합니다. 솔직히 아직도 받아들이기 어려워요. 하지만 아버지의 선택이었다면 형 말이 맞아요. 그리고 현우 씨가 15년 전에 우리 집을 지켜줬다면 우리도 뭔가 해야죠. 아버지가 마지막 서류를 꺼냈습니다. 그것은 새로 작성한 유언장이었습니다. 이 집은 너희 넷이 공동으로 상속받는다다. 하지만
만약에 현우가 먼저 세상을 떠나면 그의 몫은 서진이가 갖는다. 그리고 아버지는 가장 중요한 조건을 말했습니다. 현우 엄마의 유고를 우리 가족묘에 모시고 매년 제사를 함께 지내다오. 그것이 내 마지막 부탁이다. 너희 엄마도 현우 엄마를 아마 용서했을 거다. 엄마가 죽고 나거든 혼자 있지 말고 좋은 사람 만나라고. 그로부터 3개월이 지났습니다. 경매는 가족들의 합의로 취소되었습니다. 현우가 포기한 지분을 은행에 담보로 제공해 대출을 재조정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3개월 동안 내 남매는 진정한 가족이 되어갔습니다. 현우는 주말마다 아버지를 병원에 모셨고 서진은 현우의 병간호를 도왔습니다. 민수와 준호는 각자의 방식으로 현우를 가족으로 받아들였습니다. 2025년 2월 눈이 내리던 어느 날 아버지 김병수 씨가 78년의 생을 마감했습니다. 임종 직전 그는 네 자녀의 손을 모두 잡고 마지막 말을 남겼습니다. 미안하다 얘들아. 그리고 고맙다. 너희들이 이렇게 이해해주니 이제 죽어도 원이 없구나. 장례식에는 많은 사람들이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가족묘에는 새로운 묘비 하나가 더해졌습니다. 기명이 1963년에서 2023년 아버지 옆자리였습니다. 현우는 아버지가 세상을 떠난 지 한 달 후인 3월에 같은 길을 걸었습니다. 마지막까지 그는 형, 누나들과 함께 했습니다. 10년 늦게 찾은 가족이지만 정말 행복했습니다. 어머니도 아버지도 이제 함께 계시니까 저도 편히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현재 그 집에는 3개의 위패가 나란히 모셔져 있습니다. 아버지 김병수, 어머니 김영애, 그리고 아들 김현우. 매년 제삿날이면 민수, 준호, 서진 세 남매가 모여 세 분께 절을 올립니다. 그리고 현우의 자리에는 그가 남긴 작은 사진 한 장이 놓여 있습니다.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던지는 메시지는 무엇일까요? 첫째, 가족의 진정한 의미입니다. 혈연 관계로만 이루어진 것이 가족이 아니라 서로를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마음이 진짜 가족을 만든다는 것입니다. 둘째, 진실의 힘입니다. 30년간 숨겨진 비밀이 가족을 파괴할 뻔했지만 결국 그 진실이 더 큰 사랑을 만들어냈습니다. 셋째, 용서와 포용의 중요성입니다. 분노하고 원망할 수도 있었지만 세 남매는 용서를 선택했고 그 결과 더 완전한 가족이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시간의 소중함입니다. 아버지와 현우 모두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기에 더욱 절실하게 가족의 소중함을 깨달았습니다. 혹시 여러분도 가족에게 말하지 못한 비밀이 있나요? 그 비밀이 언젠가 폭탄이 되어 돌아올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이야기가 보여주듯 진실은 때로 아픔을 주지만 결국 더 큰 사랑으로 돌아옵니다. 가족이란 완벽한 사람들의 모임이 아니라 불완전한 사람들이 서로를 완전하게 만들어가는 공간입니다. 여러분의 가족은 안녕하신가요? 다음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더욱더 생생한 여러분들의 삶의 이야기로 찾아뵐게요. 감사합니다.